평가 계획이 이제 곧 정해져서 공지가 될 건데 수업 때 얘기는 하겠지만 더 이제 자세한 내용은 문서로 밴드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아직 안 올라갔고요. 올라오면 그거 그냥 확인하시면 되고 뭐 그 3학년이고 뭐 수업이 이제 원격으로 진행되는 것도 섞여 있고 막 이래서 좀 평가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는데 작년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수학 과목이랑 비슷할 거고 수행평가는 일단 한 번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좀 부담이 되고 독이 될 것 같으면 그냥 한 시기에 2번 보는 걸로 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냥 그 같은 주에 수업이 2번 있으니까 그냥 그 주에 2번 아니면 혹은 한 번 그거는 이제 그때 계획서에서 확인하시면 되고 그 외에 지필 문항은 거의 형태는 똑같습니다. 서술형도 30%가 어쨌든 포함은 되고 근데 잘 생각해보면 확률과 통계라서 서술형이 그 수학 문제 풀었던 것과 조금 얘기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는 왜 식을 잘 쓰면 서술형이었잖아. 확률과 통계는 사실 식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 않냐? 우리 지금 이번 시간에 푼 거 대부분 식은 다 한 줄로 끝나지 않았니? 그죠? 근데 왜 그런 식이 나왔는가를 설명하는 게 사실은 더 필요한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써야 될 수도 써야 돼요. 확률과 통계에서는 식만 보고 문제 점수를 부여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약간 이제 다른 수학 과목과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라고 일단은 염두를 해둬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더욱 여러분들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까 연습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답은 정말 잘 찾았지만 사실 서술형이 답답하겠지. 어떤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설명을 하든지 하여튼 뭔가의 방식으로 그게 좀 연습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선생님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그런 내용들을 좀 여러분이 같이 떠올리고 동의할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풀이에 있는 해설에 의존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자, 요거는 평가 계획서에는 그렇게 써놓지는 않을 거니까 알고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냐면 이 과목에서 좀 그런 측면에서 불만을 갖는 사람들은 반드시 생기거든요. 서술형 문항에 대해서 반드시 생기거든요. 근데 아무튼 뭐 평가 계획은 그렇게 서술형은 채점을 할 거고 계획에 공지되어 있는 대로 잘 숙지를 하고 시험을 이제 치러야 되는 거죠. 뭐 그건 당연한 거지. 참고로 시험 문제는 선생님 출제하는 성향은 객관식 문제는 배점 순으로 출제를 합니다. 대부분의 과목이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단원이 전부 다 섞여 있다는 뜻이에요. 시험지에는. 무슨 말이냐? 지금은 우리가 교과서나 수능특강에서 풀 때는 단원의 제목이 여러 가지 순열이잖아. 그러니까 풀어야 될 문제가 다 순열만 나와요. 먼 순열이거나 중복 순열이거나 같은 것인 순열이거나 그렇게 다 몰아서 나왔잖아.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겠죠. 순열과 조합이 반드시 섞여 있을 겁니다. 문항에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구별해야지 그걸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5개 중에 뽑을 거다. 뭐 4개를 뽑을 거다. 배열을 하나 안 하나? 순열인가 조합인가? 중복이 되나 안 되나? 이걸 구별해서 가운데에 나와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사실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1단원에서는. 그게 다라고 보면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단원이 섞여 있다는 것도 하나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자, 평가 계획은 아마 곧 공지가 될 겁니다. 네, 보면 돼요. 자, 우리 조금 소개하고 잠깐 쉬었다 가기로 합시다. 자, 23페이지로 가서 이제 중복조합에 대한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계속 뭐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거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는 물건을 사면 하나씩 뽑고 뽑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음료수를 사든 틴트를 사든
아침에 바를 거, 뭐 지금 먹을 거, 내일 먹을 거, 밤에 공부하다 먹을 거 이렇게 순서를 정해놓는 거죠. 사면 사는 대로. 그래서 하나씩 사면 이게 첫 번째 거, 또 사면 두 번째 거, 또 사면 세 번째 거 이런 식이에요. 카메라에 박제돼. 그런데 지금의 조합은 이제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자꾸 수업 끊지 않게 하십시오. 선생님이 학기 초에 분명히 얘기했었지. 수업 태도를 처음에 좀 귀찮더라도 잘 만들어야 된다고. 팔짱 끼고 앉아있는 그 태도의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그러면 당연히 수업을 안 듣게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그걸 우려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불가항력적으로 몸이 힘든 게 아니면 정신을 맑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되겠지.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걸 처음에 지금 잡지 않고 습관화가 돼버리면 한 학기 내내 쭉 간다고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그냥 지적을 받았나 안 받았나, 내가 조는 거 좀 걸렸나 안 걸렸나, 그거를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시간, 엄청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하라는, 그렇게 말 못해요, 고3들한테. 어쨌든 이 시간은 의미 있게 보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그게 그냥 피곤하면 피곤한 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건 아닌 것 같아, 그건. 그렇지? 그래서 좀 귀찮게 하는 겁니다. 뭐 속으로 좀 짜증이 나더라도 그냥 그러니 하세요. 나중에는 도움이 된다고 느낄 수 있어. 합시다. 해야 돼. 자, 지금은 똑같아요. 말 그대로 조합이기 때문에 배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더라도 이걸 언제 먹을까? 뭐부터 먹을까? 순서를 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사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물건 살 때 우리는 그렇게 선택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예전에 왜 순열하고 조합 공부할 때 선생님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야, 순열이 더 간단한 거고 조합을 계산할 때 선생님 지금 이제 앞에 설명할 수 있으면 이제 같이 따라와야지. 책에 고개를 파묻고 있는 게 아니라. 조합은 오히려 순서를 무시하는 방법을 여기다 나눠줘야 한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배열을 무시, 그러니까 배열하는 방법만큼. 배열하는 방법의 수만큼 나누어 주어야 조합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중복조합도 마찬가지로 중복순열에다가 중복순열 M-R에다가 그 배열하는 방법만 나눠주면 중복조합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글씨를 선생님이 되게 대충 썼죠? 아닌 것 같지? 네, 이게 아니에요. 그게 문제예요.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게 문제야. 왜냐? 중복이라는 단어에 결국 뭐가 들어있습니까? 배열된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 배열된 이 안에는 똑같은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각해봐. 내가 4개를 뽑아서 배열을 했어. 그런데 이미 중복된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럼 4개를 배열했으니까 4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는 거냐? 그게 아니잖아요. 왜? 얘네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것처럼 풀어보려 했으나 배열하는 방법을 나눠버리자 무시한다. 그 개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왜?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복조합은 다른 방식으로 아예 접근을 해야만 했던 거야. 그래서 뭔가 다른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예요. 공식을 만들긴 할 건데 이렇게 안 돼서 다른 방법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복조합은 M-R, 중복순열과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져요. 자, 그걸 그냥 아이디어로 하나 소개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일단 시나리오를 설계만 하나 해줍시다. 카페로 가요. 카페에 가서 고를 수 있어요. 음료를. 아메리카노가 있고 라떼가 있고 뭐 있죠? 프라푸치노가 있어. 다 겹치네요. 저렇게 3종류의 음료가 있다고 칩시다.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딸기, 프라푸치노. 3개가 있어요. 난 저 중에 음료를 살 거야. 몇 개를 살 거냐? 4잔을 사려고 해요. 4잔을 살 건데 환경을 위해 텀블러를 가져갈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생긴 텀블러야. 바깥에서 구별이 안 돼요. 이 4잔의 텀블러를 가지고 가서 살 거야. 음료 4개를. 아무튼.
순서는 정하지 않아요? 그냥 4개만 사오기만 하면 되는 거지. 이제 이 상황에서 음료 4잔을 살 수 있는 방법의 수를 어떻게 계산할까? 이걸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거야. 자, 카페 주인이 센스 없이 4잔을 팔았는데 보통은 팔면 거기다 이렇게 써주잖아요? 이게 뭡니다, 뭡니다 알려주잖아? 안 알려주네? 물론 뭐 만져보면, 열어보면 되겠지만, 자, 확인할 수 없다고 쳐봅시다. 4잔을 샀는데 뭐가 뭔지 여기 표시가 지금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나는 분명히 이걸 가지고 와야 되거든? 자, 실제 상황이에요. 4잔의 음료를 샀어. 이거 양손에 다 들 수 있니 없니? 안 되죠. 뭐 해야 돼? 그렇지, 캐리어. 좀 사봤구나. 캐리어를 들어야 돼요. 양손에 이렇게 딱. 그런데 캐리어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고 하나짜리 캐리어라고 칩시다. 자리가 몇 칸이냐면 6칸이 있어요. 내가 6칸짜리 캐리어를 준비했어.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했거든. 캐리어 6칸에다가 이렇게 여섯 칸의 캐리어에다가 텀블러를 넣어서 들고 올 거거든? 근데 겉에서 보기에 이거 구별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냥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캐리어에다가 텀블러를 이렇게 꽂았어요. 그냥 이렇게 꽂아서 왔어. 자, 아메리카노 몇 잔 샀어? 라떼가? 네, 하나. 프라푸치노? 하나. 이렇게 구별해서 오려고요. 지금 생각엔. 이게 지금 나의 목적이에요. 옆에 벽에 기대지 마라. 아이디어는 이렇게 출발을 한 거야. 즉, 뭐 하는 거냐? 텀블러와 텀블러 사이에다가 뭘 집어넣냐? 그냥 칸막이를 이렇게 하나씩 그냥 쳐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이 6칸짜리 캐리어와 칸막이를 2개를 이렇게 준비를 해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음료를 사면 딱 꼽고 그럼 왼편에 있는 건 아메리카노, 가운데에 있는 건 카페라떼, 오른편에 있는 건 프라푸치노. 이렇게 그냥 내가 규칙을 정해놓으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음료를 사더라도 밖에 표시가 안 돼 있어도 다 구별이 가능한 거죠. 자, 그냥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본 거야. 그리고 나서 음료를 사는 방법의 수를 만약 계산을 한다면 우리는 뭘 하면 되냐? 결국 캐리어에다가 이렇게 배열할 수 있는 방법을 세면 된다는 거지. 좀 낯선 상황이긴 한데 그게 23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즉 배열하는 방법은 그럼 뭘 배열하는 거냐? 텀블러와 똑같은 모양의 요 구분할 수 있는 막대 2개. 요걸 배열하는 방법과 같다. 그게 바로 음료를 주문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거지. 좀 낯설긴 해요. 근데 이거는 일단 요 상황을 그냥 기억을 하면 공식을 만들어내는데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갑니다. 중복조합은. 이 세 종류 중에서 4잔을 뽑아내는 방법의 수는 4잔에다가 칸막이 2개 해서 이렇게 배열하는 거구나.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텀블러에다가 이렇게 담아온 거야. 이렇게 만약에 담아왔어요. 이건 뭘 주문한 거니 그럼? 이거는 칸막이가 이렇게 2개가 쳐져 있고 다 왼편에만 있죠? 그럼 얘네들은 전부 다 아메리카노. 똑같은 아메리카노가 된 거죠. 어쨌든 나는 어떻게 가져와도 다 어떤 음료인지 알 수 있는 거지. 내가 들고 온 사람은 아는 거죠. 그러니까 배열하는 방법이 달라지면 주문한 음료의 종류도 달라지게 된다. 즉 우리는 이 개수를 세면 그게 바로 저 중복조합이 된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거죠.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해 봅시다. 그냥 식을 써볼게요. 요 예 같으면 우리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세 종류의 음료 중에 고릅니다. 4잔을 골라요. 4개를 뽑는 거야. 중복도 되는데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개수만 중요해. 그걸 우리는 대문자 H라고 이제 쓸 겁니다. 호모기누스의 앞자를 딸 건데 그냥 저걸 중복 조합의 기호로 쓸 거예요. 이제 마지막 H라는 기호가 나왔어. 그럼 계산은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얘로 바꿔서 계산해야 돼요. 텀블러, 칸막이 2개 얘네들을 배열하는 법. 자, 그럼 이건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건 쉬워요. 그냥 정하면 돼. 뭐? 텀블러가 들어갈 자리를 정하면 돼요. 6칸의 캐리어 중에 텀블러 4잔을 꽂을 위치를 딱딱딱딱 정하면 돼요. 왜냐하면 빈칸은 칸막이가 들어갈 테니까.
한마디로 그냥 6시4라고. 캐리어 6칸 중에 음료수가 4개니까 4개를 선택하면 돼. 거기다 텀블러를 딱딱딱딱 꽂으면 돼. 그거예요. 즉 3H4는 6시4예요. 이제 저 계산이 어떻게 됐는가만 이제 우리는 파악하면 공식을 만들 수 있는 거야. 다 됐어요, 이제. 한번 만들고 그 다음엔 기억해서 씁시다. 자, 요 6이라는 숫자는 결국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냐? 캐리어의 칸수인데 캐리어의 칸수는요. 텀블러 4개 더하기 칸막이 2개거든요. 칸막이가 왜 2개였을까? 카페 음료 종류가 몇 종류라서? 네, 3종류라서. 3종류의 음료니까 칸막이가 2개 필요했던 거예요. 아이스티를 하나 더 파네? 그럼 칸막이는 3개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칸막이가 2개인 이유는 종류의 하나를 뺀 것과 같아요. 종류에서 하나 뺀 거. 요만큼을 더하면 그만큼 캐리어의 칸수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6. 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 잠깐 가보시면 24페이지에 이제 식을 정해서 써놓거든요. 요 마지막으로 요 위에다가 표시해 놓을게요.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조합으로 r개를 뽑는다. 지금 저렇게 선택하는 걸 nr이라고 표시를 할게요. 그럼 얘는 실제로 계산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조합 C로 바꿀 수 있고요. r개를 뽑는 건 똑같아요. 그럼 몇 개 중에 r개를 뽑느냐? 이게 뭐였어? 텀블러 4개는. 음료가 4잔 뽑아야 되니까 텀블러 4개인 거죠? 네, 여기서 온 4, 그 다음 여기서 칸막이니까 하나 뺀 거 2.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되니? 실제로는 뭐라고 써야 돼? r개는 그대로 쓰고 앞에 n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죠. 일단 당장은 불편하잖아. 뭐 사면 사는 건데. 네. 되게 막 열이 받던 찰나에 방법이 있더라고요. 컴퓨터 유선 마우스를 그 밑에 젠더 USB에다가 마우스를 딱 꽂으니까 핸드폰에 커서가 생겨. 지금 선생님 그 핸드폰을 마우스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네. 일단 뭐 다 돼. 할 수 있는 건 다 돼요. 제일 불편한 게 도저히 패턴을 마우스로 풀 수가 없어요. 내가 나중에 한번 해봐. 정말 정교하게 패턴을 해야 되거든. 패턴도 일부러 되게 어렵게 해놔가지고 어려워. 5년 썼으니까 쓸 만큼 쓰는 건 됐죠. 갤럭시 S8을 사전 예약으로 산 거거든, 그때. 그 전에도 사실 꽤 오래, 그 전엔 S2였나? 그러니까 6년 쓴 거지, 그러니까? 보통 해마다 하나씩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뭐, 안 망가지는데 어떻게, 그 역대급 뭐 탱크폰, 뭐 그러잖아요. S2인가? 걔가. 던져도 안, 5년 전에 선생님 수학여행을 가던 길에 액정이 나가가지고 갔다 오자마자 S8을 사전 예약으로 다 샀지. 그리고 정말 딱 5년이 지난 거거든, 지금. 수학여행 4월 초에 갔을 테니까 딱 5년 조금 안 됐네요. 바로 지금 딱 나가버렸어요. 니네 핸드폰 어떻게 사니, 근데? 그쵸. 엄마, 그치. 모든 게 다 설명되죠, 엄마. 집에 어떻게 가니, 엄마. 핸드폰을 이제 그 선생님 아직 요금제를 LTE 요금제를 쓴단 말이야. 한 달에 3기가. 근데 어차피 쿠폰을 주니까 한 달에 6기가야. 1년의 절반은. 그리고 학교에 와이파이 뭐 잘 터지고. 어차피 디즈니 플러스는 집에 가서 보니까. 데이터를 그렇게 많이 쓰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금제로 충분한 거야. 한 달에 3기가. 요금이 선생님 내는 요금이 24,400원인가? 계속 그렇게 내고 있거든. 선택 약정으로. 그러니까 이 요금제를 결코 바꾸고 싶지 않은 거야. 핸드폰을 바꾸면 일단 5G로 강제 가입이잖아요. 그러면서 요금제가 일단은 뛰지. 69,000원?
그 너네 같으면 사실 엄마 아빠랑 묶이면 요금이 싸잖아. 근데 우리 엄마 아버지는 나를 안 묶어준단 말이에요. 심지어 우리 엄마 아버지는 나는 안 묶어주고 선생님의 아내는 묶어줬어요. 난 안 해줘. 안 돼요. 뭐가 통신사가 뭐 이렇게 달라서. 근데 나는 이걸 거부하고 싶지가 않은, 이걸 포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요금제를. 그거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급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막 알아봤지. 많은 걸 알아봤어요. 뭐야, 미사용 가계통폰? 뭐 그런 게 있어. 근데 잘못 사면 이제 그 사람이 분실 신고를 내버리면 말짱한 핸드폰이 이제 갑자기 먹통이 되거나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핸드폰을 분명 쓰고 있는데 통신사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뭐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대리점에서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핸드폰을 까가지고 개통을 먼저 시켰다가 사용은 안 하고 그대로 이렇게 뚜껑 닫아 놓는 거야. 그러니까 가계통폰이니까 새 폰은 아니지, 미개통은 아니지, 미개봉이 아니야. 싸게 팔아 이걸. 당근에 엄청 많아요. 혹했지. 근데 이제 안 될 것 같은 거야. 내가 핸드폰 잘못 샀다가 뭐 사람이랑 싸울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사자, 새 걸. 근데 이제 나중에 너네 한번 나중에 관심 생기면 나중에 알아봐. 선생님은 새 상품에 대한 그렇게 큰 열망이 없었거든요. 아이폰도 한 번도 안 써봤고 지금 뭐 갤럭시 22 사전 예약하라는데 그거 기다릴 여유도 없지만 꼭 그게 아니어도 상관없단 말이야. 그래서 한 2년 정도 지난 걸 내가 찾아봤지. 하도 갤럭시 20의 평이 좋길래 안 팔아요. 갤럭시 20을 안 팔아요. 근데 돈을 주고 살 건데도 안 팔아. 정말 안 팔아요. 사고 싶으면 5G 가입해야 돼요. 난 절대 하기 싫거든 그게. 그 선생님 전화번호도 010으로 넘어오는 것도 선생님 상당히 늦게 넘어왔거든. 정말 버티다가 제발 좀 핸드폰 폰을 바꿔드릴 테니까 전화번호 좀 바꾸시면 안 되겠습니까? 계속 버텼어 016으로. 뭔지도 모르지 016. 그 시절에 그 핸드폰을 상당히 오래 버텼거든. 근데 그건 자존심이지만 지금은 돈이란 말이에요. 요금이 내가 한 달에 10기가, 20기가를 뭐하러 쓰냐고 내가. 가는 곳마다 와이파이가 빵빵하게 잘 터지는데. 내가 무슨 핸드폰으로 배틀그라운드를 할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자급제 핸드폰을 찾는데 이게 참 찾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강제로 어쩔 수 없이 파는 걸 어떻게 겨우겨우 찾아가지고 이제 사야 돼. 살 거야. 결정을 했는데 중요한 절차가 하나 남았죠. 아내의 허락. 중요한 일이지. 그렇죠. 경제 공동체니까. 아내가 기분이 좋아야 될 텐데요. 니는 안 그럴 거 아니야, 니네는? 나중에 역시 뭐 핸드폰을 지금도 뭐 새 걸 쓰는 친구도 있겠지만 대부분 지금 쓰는 핸드폰을 약간 좀 오래된 거 쓰고 있지 않니, 보통? 지금 대체로 약간 그렇지 않니? 대학 가면 엄마가 바꿔주겠지, 약간 뭐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나? 그렇지 않냐? 내가 대학 가면 이거는 좋은 거구나. 이게 뭐야? 아이폰. 조금 깨졌는데? 핸드폰을 이제 혹시 이제 오래된 걸 쓰다가 내년쯤에 이제 멋지게 한번 짠하고 바꾸고 싶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마 잘 알아보고 바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자급제 폰이 좋은데 안 써. 그 학생 미성년자는 잘 몰라요 또. 근데 참 괜찮거든? 요즘 세상에는 가족이랑 같은 통신사를 써도 별 소용이 없어. 우리 요즘 세상에 통신사 가지고 어디 가서 할인받고 그러는 거 있니 너네가? 없잖아. 별 의미가 없어요. 혹시 부모님이 혹시 통신사 이런 일을 하면은 그냥 개인의 선택이라고 존중해 주시고요. 요금을 비춰봤을 때 결코 싸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통신사에 가입하면서 뭐 할인을 엄청 받고 이걸 다달이 할부로 나눠서 내잖아. 여전히 그 한 달에 5점 몇 % 굉장히 높은 이자를 내고
기기 할부값을 내는 거거든. 근데 사실 그 정도 이자를 물고 할부값을 낼 거면 차라리 그냥 은행 대출을 받아서 한 번에 내고 대출금을 갚는 게 나아요. 은행 대출 이자가 더 싸, 사실. 물론 이제 핸드폰 사겠다고 뭐 은행에서 뭐 핸드폰 구입용으로 대출을 안 해주겠지만, 근데 사실 굉장히 큰 이자를 지불하고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그 정도의 목돈을 가지고 있다? 사실 한 번에 지불하는 게 낫죠. 할부는 아무것도 못 받아. 심지어 카드 회사의 할인도 못 받아. 뭐 아무런 이제 효과가 없는 거지. 그러나 한 방에 돈을 주고 구매를 하면 카드 청구 할인에 캐시백에 이런 어마어마한 블링블링한 제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사실 이게 필요한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핸드폰의 기기값을 그냥 나눠서 내면 한 달에 얼마 안 되네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나중에 혹시 핸드폰을 바꾸게 될 그 아름다운 그 기회에 놓치지 마세요. 잘 생각해보고 바꾸라고. 니네도 마찬가지야. 대부분 내년에 우리 대학생 될 거 아닙니까? 대학에는 지금보다 이 고등학교보다 훨씬 더 빵빵하게 인터넷 잘 터진단 말이에요. 인터넷 커버리지가 굉장히 좋아. 그리고 아예 대학에서 와이파이를 공공 와이파이를 안 해놔도 통신사에서 대학에다 와이파이를 쫙 깔아놔요, 다. 얼마나 많은 고객들이 있어 그 안에. 그럼 어차피 우리에게 그렇게 큰 데이터의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니네가 대학 간다고 무슨 카페에 앉아갖고 넷플릭스 막 다리 꼬고 보고 그럴 것 같냐고. 아니잖아. 그럴 여유 사실 없다고. 사실 그렇게 큰 요금제가 사실 우리에게 별 의미는 없는데 통신요금 상당히 비싸. 응원해 주세요. 선생님 핸드폰을 바꿀 수 있게. 자, 해봅시다. 우리 벌써 계약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모의고사 봐야 되고, 모의고사 한번 보고 이제 가채점 해보고 내 성적이 어느 정도나 되나 한번 이제 좀 고민도 하다가 혹시 이제 뭐 담임선생님이랑 상담을 하게 되면 한번 쓱 해보면 이제 4월 중순 되면서 바로 여러분들이 상담 때 약속했던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일단 내신 등급 올릴 거예요 라고 약속했던 그지? 그 시간이 이제 곧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 증명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다 약속했잖아요. 일단 올리고. 근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게 맞는 판단이야. 그게 허황된 꿈이 아니라 맞는 판단이야. 그리고 꿈은 크게 가져야죠. 꿈은 크게 가져야지. 나의 꿈은 현우진이야. 그 사람의 강의 능력보다는 그 사람의 재력을 더 꿈꿔요. 좋겠더라. 꿈은 그렇게 크게 안 된 거지, 그지? 자, 해봅시다. 23페이지 중복조합을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하나 선생님이 그냥 예를 하나 들었던 거고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뭐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는 사실 공식을 바로 이용해서 가는 게 당연히 효율적이지. 근데 굳이 이제 그 상황을 설명해서 공식을 유도했던 이유는 이 문제를 보고 이러니까 이건 중복조합으로 접근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감이 와야지 문제를 풀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이 오려면 좀 연습과 많은 사례들을 좀 접해서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안내를 해드렸던 겁니다. 자, 뭐 어쨌든 요약을 하자면 세 종류의 음료 중에서 세 종류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네 잔을 살 거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는 총 6개의 케이스에다가 4잔의 텀블러를 준비하고 그렇게 사이사이에다가 공백을 둔다. 칸막이를 둔다. 저렇게 배열하는 방법의 수와 같더라. 음료를 사는 방법의 수는. 그렇죠? 조합이기 때문에 텀블러가 똑같이 생긴 거예요. 구별이 되지 않는다가 맞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배열하는 방법의 수가 바로 음료 세 종류 중에 4잔을 구매하는 방법과 같다.
해서 우리는 그걸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죠. 세 종류 중에서 삽니다. 네 잔을 중복이 되면서 순서는 없어요. 조합으로. 그걸 H라는 기호로 중복조합을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어떻게 했었냐? 네 잔 살 거야. 그러니까 텀블러가 네 잔 4개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음료는 세 종류를 팔아요. 세 종류니까 칸막이는 3-1개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아이디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서 고르면 돼요. 텀블러가 들어갈 자리 4개를. 물론 칸막이가 들어갈 자리 2개를 골라도 되죠. 아마 값이 똑같다라는 거는 조합에서 다뤘던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계산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24페이지 그 교과서에 있는 공식대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 연두색 네모 상자에 있는 것처럼 N 종류 중에서 R개를 뽑는 중복을 허락하여 선택하는 방법 NHR. 그럼 이건 실제로 어떻게 계산이 됐느냐? 이제 만들 수 있죠. 거기는 지금 N 더하기 R-1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약간 좀 느낌이 안 맞아요. N하고 R-1을 더한 게 아니거든. 뭘 더한 거야? R하고 N-1을 더한 거라고 봐야 돼. 그쵸? 이거는 그냥 편의상 이렇게 바꿔놓겠습니다. 그리고 R개를 뽑는 거다. 텀블러의 개수, 음료의 잔수와 칸막이의 개수. 칸막이는 종류 빼기 1이죠. 사이니까. 요만큼 중에 텀블러가 들어갈 자리 R개를 그냥 조합으로 선택하는 방법과 같다. 해서 중복조합은 항상 조합으로 바꾸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공식은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만 아까 설명드렸던 이 예시를 통해서 식을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교과서 23, 24페이지에 설명되어 있는 얘기가 그거고요. 자, 그러면 한번 연습해 볼래? 24쪽 문제 1번, 2번 돼 있거든? 한번 지금 얼마 안 되니까 한번 답 결과를 한번 구해 보십시오. 핸드폰이야? 핸드폰. 데이터 문제 아니야? 경기 영상이나 찾아봐. 그런 거 보는 거 있니? 아니, 일단 거 말고. 대회 영상이나 찾아보라고. 찾아보는 거 있어? 뭐? 배드민턴. 아. 실업팀 게임하는 거? 아, 좀 잘하는 사람 말고. 좀 사회인 A조 이런 거 말고. 네. 그지? 연구해. 네. 1번 계산은 요 공식 연습하는 걸로 해도 되겠죠? 두 번째 그 김밥 7줄을 구매하는 경우 또 마찬가지인 거야. 선택할 수 있는 종류는 세 종류인 거예요. 김치, 치즈, 참치. 맞지? 네. 네. 저걸 할 수 있는 건데 7줄을 구매하는 방법라는 거지. 마찬가지로 김밥을 살 거야. 9칸의 도시락을 만들고 마찬가지로 2개의 칸막이를 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간다 이 얘기예요. 어차피 은박지로 싸면 똑같이 생겼으니까. 해서 지금 이 경우는 만든다면 세 종류의 김밥 중에서 7줄을 중복 조합으로 뽑아내는 거고 7줄을 사기만 하면 되니까 배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조합. 자, 얘를 계산할 때는 총 9칸 중에서 김밥 자리 7개가 필요하다. 97이 되는 거죠. 또는 9칸 중에서 칸막이 위치 2개가 필요하다. 이렇게를 표현할 수 있죠. 네, 우리 이거 알지 않습니까? 97, 92 저 값이 서로 같다는 거 알잖아요. 그치? 자, 이렇게도 생각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연습은 잘 됐어요. 자, 이제 오른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중복조합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예제 1번과 문제 3번. 그 방정식의
정수해의 개수 구하는 문제가 제일 많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걸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요 중복조합 단원을 설명하면서 이미 보통 이제 홍삼 캔디를 예시로 많이 들어서 설명을 하거든요. 우리 수능 특강에서 문제 풀었던 것 중에 그거 있었잖아요. 사탕을 상자에다 나누어 담는 방법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아까 설명할 때 남김없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해달라 했었죠. 남김없이 다 주는 건 버리는 거야. 버리는 거라서 상자가 고르는 게 아니고 사탕이 상자를 고르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지금 이 문제를 그러한 방식으로 다 접근을 할 거예요. 지금 이런 문제. 이 방정식에 뭐 음이 아닌 정수해, 양의 정수인 해 이런 것들을 다 사탕을 x, y, g한테 나누어 주는 방법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해요. 왜냐? 사탕을 나누어 준다. 몇 개씩 나누어 주는지 개수잖아. 그 개수니까 당연히 음이 아닌 정수겠죠. 사탕을 하나도 안 주면 0이고 사탕을 주기 시작하면 1, 2, 3, 4 자연수니까 음이 아닌 정수다. 이 얘기는 결국 사탕을 하나씩 나누어 줬을 때 가져가는 개수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다 정할 거예요. 홍삼 캔디를 X, Y, G 3명의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 어떻게 나누어 줘? 남기면 돼, 안 돼? 안 돼요. 다 더해서 9가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9개의 사탕을 몽땅 다 줘야 돼요. 자, 그런 개념으로 제 이 문제를 풀 겁니다. 자, 예제 1번 문제 3번 마찬가지예요. 홍삼 캔디를 남김없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역시 X, Y, G가 사탕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사탕이 사람을 선택하는 문제라고 봐야 한다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 괜찮아? 네, 그럼 자, 접근 다 좋아요. 자, 바로 한번 문제를 한번 겨뤄볼까? 이 밑에 이런 얘기 별로 지금 와닿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중복조합 뭐 어떻게 알아? 자, 생각합시다. 지금 우리는 9개의 사탕을 가지고 있어요. 9개의 홍삼 사탕을 가지고 있어요. 왜 하필 홍삼이냐면 그냥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편하라고 맛 없는 사탕을 예로 든 거예요. 좋아해? 홍삼? 보통 그냥 별로 좀 싫어하는, 덜 좋아하는 사탕을 예로 든 거야. 왜? 그래야 더 버린다는 느낌이 나잖아. 그래서 홍삼이라고 한 거예요. 자, 똑같은 맛 홍삼 사탕 9개가 있어. 그걸 XYZ한테 줄 거예요. 다 줄 거야. 거부할 수 없어요. 주면 먹어야 돼. 그게 이 얘기예요. 그래야 몇 개씩 가져간 날을 XYZ에다가 주면 합쳐서 9개가 나오겠죠. 다 가져갔으니까. 됐지? 자, 개수 세웁시다. 그러면 지금 이 경우에 개수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음이 아닌 정수니까 안 줘도 되고 0, 줘도 되고 자연수. 자, 이걸 남김없이 나눠주는 방법의 수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해봅시다. 남김없이 나눠준다는 건 사탕이 XYZ 주인을 뽑는 거라 그랬어요. 뽑자. 몇 가지 중에 주인 몇 종류? 네, 3종류가 된다고요. 사람을 뽑는 거니까. 몇 번 뽑는다? 9번 뽑는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중요한 거 숫자라 그랬어. 3명의 주인을 9번 선택합니다. 중복? 당연히 되죠. 중복해서 계속해서 선택할 수 있지. 자, 중복은 됩니다. 그 다음 이게 중요하거든. 수능 특강이랑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9번 뽑을 건데 뽑는 순서는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뽑아내는 순서. 나는 X한테 가야지, 나는 Z한테 가야지 라고 하는 순서.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왜 없죠 이거? 어차피 홍삼 사탕 9개는 전부 똑같은 것들이잖아. 언제 뽑혔는지는 중요하지 않죠? 마지막에 그래서 몇 개씩 가져갔나 그것만 중요한 거잖아. 이해되시나요? 수능 특강 문제와 이거의 차이점은 그거예요. 지금 뒤에 있는 9개라는 이 9개가 다 똑같은 홍삼 사탕이야, 그치? 예, 다 똑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순서를 배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순서를 배열할 필요 없으니 결국에는 중복 조합이 되겠죠. 그래서 앞에
H를 쓰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중복조합이에요. 우리 바로 전 시간 수능 특강에서는 서로 다른 맛의 사탕 5개였거든. 그래서 순열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똑같은 맛 사탕 9개거든. 그래서 지금은 H가 되는 거죠. 끝이에요. 정수해의 개수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11, C, 9, 55가지 이렇게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야. 됐나요? 잘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2번 뭐가 달라졌냐? 양의 정수래요. 1번과 차이점은 뭐다? 음이할인 정수, 양의 정수 차이점은 뭐예요? 양의 정수는 0이 포함되지 않아요. 0을 빼버려야 하거든? 0을 뺀다는 건 뭐야? 사탕을 받아가는 개수가 0인 건 안 돼요. 바꿔 말하면 최소한 사탕은 하나씩은 다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할까? 최소한 사탕을 하나씩은 다 가져야 돼. 근데 어차피 똑같은 홍삼 사탕 9개잖아. 어떻게 할까? 아, 해. 그냥 입 벌려. 뭐? 하나씩 그냥 넣어주고 시작하는 거죠. 괜찮아? 하나씩은 다 가져갔잖아, 그러면. 따라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사탕이 이제 몇 개만 남아있다? 네, 그거예요. 양의 정수는 0을 제외해야 돼. 하나씩 주지 뭐 일단. 하나씩 먹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씩 다 줘버려. 따라서 남아있는 사탕은 6개만 남아있구나. X-Y- 뭐야 이거 치환하고 막 난리 치는데 그 얘기라고요, 결국. 따라서 얘는 주인을 뽑습니다. 중복조합으로 뽑아요. 사탕이 몇 개? 6개가 된다는 거죠. 하나씩 갔으니까. 이거예요. 4, 8, 10, 6. 28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괜찮니, 얘들아? 예, 잘했어요. 바로 하나 문제를 연습을 해봅시다. 여기서 조금 더 심화해서 들어갈 거거든. 문제 3번 하면서 일단 문제 3번에 1번, 2번 2개 있죠? 거의 방식은 똑같아요. 얼른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문제 3번 2가지가 해결된 학생들은 문제 3에 새끼 문제 3 하나 더 만들게요. X, Y, Z, W가 모두 0 또는 짝수인 해의 개수. 사실 짝수라고 해도 사실 되는데 그냥 혹시 헷갈릴까 봐 양의 짝수라고 표현해 놓을게요. 0이거나 양의 짝수거나 인 해의 개수. 4, 네 번째 문제는 부등식입니다. 부등호가 들어가는 경우 모두 음이 아닌 정수인 해의 개수. 이렇게 2개를 더 만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잘 안 보이는 사람 얘기하세요. 불편해? 자, 1번, 2번은 요거는 그냥 각자 확인해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X, Y, Z, W 넷이니까 4명 중에 중복 조합으로 10개 선택한다. 뭐 이렇게 될 것 같고, 모두 양의 정수라면 마찬가지로 하나씩 입에 넣어주고 시작할까? 4, H 6개만 남아있겠죠? 자, 1번, 2번은 아마 저렇게 바로 아마 이제 식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네 번째 예를 봐야 되는데 해볼까? 0 또는 양의 짝수래요. 그러니까 나열해 보면 0 다음에는 2, 4, 6, 8 뭐 이런 식이겠지. 이런 숫자들로만 와야 된다는 거거든.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그냥 사탕을 나눠주는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나눠주면 0 또는 양의 짝수 개씩 가져가게 할 수 있느냐. 실제 상황이에요. 다 나눠주고 봤더니 전부 다 짝수 개씩 가져갔어, 애들이. 어떻게 나눠준 거예요? 우연히 짝수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네, 애초부터 사탕을 줄 때 사탕을 몇 개씩? 애초부터 2개씩 줘버리면 되는 거죠. 1 플러스 1. 2개를 한 묶음으로 묶어서 걸렸다! 넌 2개 먹어. 또 걸렸다? 그럼 4개가 되겠죠. 당연히 한 번도 걸리지 않으면 0개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2개씩 사탕을 묶어 놓으면 0 또는 양의 짝수인 이런 숫자들로만 개수가 정해질 거라는 거지. 뭐 지금은 그런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얘는 1 플러스 1 한 묶음으로 사탕을 묶어 본다는 거겠죠. 장의 짝수기 때문에 요 등식의 우변의 값은 항상 짝수가 나와야 돼. 그치? 이게 전부 다 0 또는 짝수니까 얘를 짝수가 되겠죠. 항상 2묶음으로 묶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묶어주면 다시 5묶음만 남게 되는 거고, 사탕이 10개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5묶음만 선택하면 되는 개념이죠. 따라서 지금의 경우는 X, Y, Z, W 넷을 사탕 묶음이 5번 선택한다. 괜찮죠? 마찬가지로 중복 조합으로. 방식은 이러해요. 자, 여기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네 번째. 부등식이다. 어떡하지? 얘는? 구하는 건 똑같아요. 의미 아닌 정수인 해. 이건 똑같아. 그런데 부등식이래. 방법은 딱히 떠오르지가 않는데 시간은 굉장히 많다. 그럼 당연히 우리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모든 경우를 다 나누면 되겠죠. 그러니까 10인 경우 문제 풀고 9인 경우, 8인 경우, 7인 경우 쭉 문제를 풀어서 몽땅 다 더하면 답은 나올 거예요. 근데 하면서도 이건 아닌데 싶은 생각이 좀 들겠죠. 하지만 모르겠다면 우직하게 이렇게 풀어야지 당연히 나오면. 자, 요거는 그냥 아이디어를 하나 한번 듣고 써먹어 보자 정도로 가볍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걸 실제 상황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홍삼 사탕 10개를 X, Y, Z, W한테 나눠주기는 할 건데 부등호라는 건 뭐예요? 합쳐서 꼭 10이 나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탕이 좀 남아도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10개를 꼭 4명한테 다 나눠줘야 될 필요가 없이 10개인데 다 줄 수도 있지만 한 몇 개 정도 남아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몇 개 정도 남아도 된다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이 선택하는 과정에 설명할 수 있느냐.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사탕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야. 사탕의 관점에서 10이 되지 않았다는 건 뭐냐? 사탕아 선택해! 라고 했는데 얘가 안 한 거예요. X, Y, Z, W 그 누구도 선택하지 않은 거야. 거부한 거죠. 어떻게 하면 그걸 뽑는 개수로 표현할 수 있느냐? 사실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뭐니? 예, 그거죠. 사탕에게 선택지를 하나 더 주는 거예요. 나는 X, Y, G, W 누구에게도 가기 싫어요. 나는 그냥 난 사탕이야. 누구에게 잡아먹히느니 난 차라리 어디를 선택하겠다? 쓰레기통을 선택하겠다. 사탕에게 선택권을 하나를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탕 세 놈이 쓰레기통을 선택했어. 그럼 당연히 그때는 X, Y, G, W 합쳐서 7개밖에 안 되겠죠. 괜찮아? 네. 그냥 쓰레기통을 가져다가 자, 하나 더 넣어줄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4번 문제는 사실 이렇게 바꿔놓은 거죠.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 더하기 쓰레기통. 골라! 합쳐서 10이라는 문제로 바뀐 거죠. 만약에 단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 그럼 합쳐서 10이겠지. 하지만 쓰레기통이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는 얘네들이 10보다 작아지게 되겠죠. 저 부등식을 만족하는 모든 것들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예요. 얘를 똑같은 상황으로 두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고를 수 있는 가짓수가 하나 늘었다. 즉 5가지인가요? 사탕은 10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냥 아이디어를 하나 설명을 한 거고, 또 문제에서 어떤 특별한 조건들이 또 생길지 모르죠. 그러면 그때 적절히 얘네들을 좀 변형시키거나 조금 생각을 바꿔서 또 다른 아이디어를 짜서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괜찮아? 네. 사실 여기서는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문제가 더 복잡해지면 뭐 이런 식으로도 사실 가능해요. 뭐 예를 들어 x는 2 이상, 뭐 y는 3 이상, g는 짝수인 자연수. 뭐 이렇게 막 조건들이 복잡하게 막 붙을 수 있거든. 이런 조건들을 막 제시해 줄 수 있어요. 그럼 그때 그거에 맞게 적용을 해야 돼요. 일단 뭐 어떻게 하면 돼? x가 2 이상이래. 일단 뭐? 일단 두 개 할게요. 아, 해. 2개 먹여. y도 일단 3개 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겠지. 그럼 사탕은 5개만 남았고 그 중에 z는 짝수래. 근데 다 짝수가 아니라 얘만 짝수인 거야. z만 짝수래요. 그럼 이때는 1 플러스 1으로 막 주면 안 되는 거지? 그때는 별 수 없어요. 이때는 다 나눠서 풀어야 돼요. 왜? 어차피 얘네들이 가져가고 나서 사탕은 5개밖에 안 남았다? 근데 얘는 짝수인 자연수라고? 그럼 z는 2거나 4거든? 그럼 문제 2개로 나눠야죠. z가 2개 먹었을 때 이제 넌 가 하고 나머지 애들한테 나눠주는 방법. z한테 4개를 먹였을 때 나머지 사탕을 나눠주는 방법. 이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이렇게 나눠서 풀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그때 상황에 맞게 전략을 세워야 돼. 이거는 공식 암기를 통해 되는 건 아니에요. 해봐야죠. 자, 뭐 이 정도면 3번은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됐어요. 이게 제일 중복조합에서 흔한 그런 케이스의 유형입니다. 잘했어요. 마무리 지을까? 문제 4번. 바로 아래. 다항식 A, B, C의 전체 5제곱의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항의 개수를 말하는 거야. 그 앞에 나와 있는 개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개수 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A 더하기 B에 세제곱이라는 이런 항이 있었다고 칩시다. 이거 막 전개를 막 하잖아요. 그럼 얘는 A 세제곱도 있고 3A 제곱 B도 있고 3AB 제곱도 있고 뭐 B 세제곱도 있고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잖아요. 이때 항의 개수는 4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항. 요게 몇 개니? 그걸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앞에 붙어 있는 요 개수를 묻는 게 아니고요. 요 개수는 다음 단원 이항 정리에 가서 하는 거고 지금은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접근하는 거냐? 도대체 이건 왜 4개의 항이 나왔냐 그러면 자, 요걸 설명하면 여러분들 이걸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야, A 더하기 B의 세제곱이라는 건 뭐니? 똑같은 걸 3번 곱했다는 거죠. 제곱이니까.
얘는 a 더하기 b, 그리고 a 더하기 b, 그리고 a 더하기 b. 이렇게 괄호 3개를 다 곱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개를 할 때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전개라는 거. 이 중에 하나를 골라내죠. 난 이 중에서 a를 뽑을 거야. 여기서도 a를 뽑을 거야. 여기서도 a를 뽑을 거야. 이 3개를 곱하는 게 전개식이잖아. 그럼 이렇게 하면 a 세제곱이라는 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얘만 b 뽑아야지 하면 a 2개 b 1개니까 a 제곱 b라는 항이 나오는 거지. 근데 물론 얘는 이거 말고도 여기도 있겠죠. 여기가 b고 여기다 a일 수도 있어요. 막 이렇게 계산하면서 얘네들이 나오는 거라고. 자, 이제 생각해보자. 그럼 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냐면, 잘 봐봐. 이건 눈으로 보면 해결돼요. 괄호 안에서 뽑고 있어요. 뭐를? a거나 b거나. 문자 둘 중에 하나를 뽑고 있죠. 몇 번? 3번. 괄호가 3개니까. 문자 A, B 둘 중에 하나를 뽑는 거예요. 3번. 뽑아서 곱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그때 항의 개수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문자 A, B 중에서 3개를 뽑았을 때 A가 몇 개인지 B가 몇 개인지 그 뽑는 방법의 수만큼 항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자, A가 있고 B가 있어요. 이거를 3개로 만들어낼 수 있는 항의 종류야. 이게 뽑아내는 방법. A가 3개면 얘, A가 2개면 이거, A가 하나면 이거, A가 하나도 없으면 이거. 얘네들 중에서 3개를 뽑는 방법이에요. 배열은 안 해요. 어차피 곱할 거기 때문에. 어차피 배열 바뀌어봐야 그냥 요 안에 다 똑같은 항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이 중에서 3개를 그냥 뽑기만 하는 가지수. 그게 바로 항의 개수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의 경우 왜 4개가 된 거냐? 둘 중에 선택하는 문제야. A 중에 고르는 문제다. 몇 번 고르느냐? 3번. 순서는 필요 없어. 중복한 건 돼. 중복. 좋아. 해서 4개의 항이 생겼구나.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똑같은 방식이에요. 이 문제 4번의 문제도 이 괄호가 5개가 있으니까 우리는 문자를 5번 똑똑똑똑똑 뽑아내는 거예요. 고를 수 있는 문자의 가지수는 A, B, C 3가지네요. 그대로씩 선택할 수 있겠죠? 네, 이건 고르는 문제입니다. 얘는 A, B, C 중에 하나 고를 거야. 괄호가 5개니까 5번 고를 거야. 중복도 되고. 하지만 순서는 필요 없어. 어차피 곱셈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복, 조합으로 고를 거야. 가 되는 거죠. 7C, 5가지 이렇게. 저게 항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얘는 저 규칙을 그냥 이용해서 써먹어도 사실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중복조합을 이용하는 예시들을 문제로 조금 풀어봤습니다. 자, 2시간 있는데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뒤에 26페이지 수학요양 플러스 있거든. 요거는 좀 쉬어가는 페이지가 아니에요. 요것도 좀 나름 중요해.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하고 그리고 이항 정리로 바로 넘어갈 테니까 일단 준비하시고, 특히 이번 시간에 그 좀 했던 그 과제 문제풀이 했던 거 있잖아. 혹시 좀 과제가 잘 안 됐던 친구들은 복습으로라도 꼭 하고 넘어오십시오. 알았죠? 네, 수고했습니다.